오늘도 하루 수고했어. 동료 김민준 씨가 잔을 들자 저도 덩달아 작은 맥주잔을 들어 올렸어요. 하얀 머리가 드문드문 섞인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정돈한 모습이 62살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활기 넘쳐 보였죠. 수고했어요. 이번 주는 정말 힘들었죠. 손에 든 휴대폰을 보니 회식은 자연스럽게 해산됐고 어느새 김민준 씨와 단둘이 남았더라고요. 58살인 저와 62살인 그 같은 회사에서 10년 넘게 함께했지만 단둘이 술을 마시는 건 처음이었어요. 시니어 세대라고는 해도 아직 현역으로 열심히 일하는 우리 회사에서는 나이를 의식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둘만 있으니 왠지 모르게 동년배로서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2차 갈까? 그의 말에 평소 같았으면 아니요 이제 그만 갈게요 라고 말했을 제가 왠지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곤한데도 집에 가기 싫은 기분이었거든요. 이것도 나이 탓일까요? 요즘 그는 예전보다 더 깊어진 매력이 느껴졌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심장 박동이 살짝 빨라지는 게 느껴졌죠. 어이 이수진 씨 듣고 있어? 아 죄송해요. 잠깐 딴 생각을. 근처에 괜찮은 닭꼬치집이 있어. 조용하고 이야기하기 좋은 곳이야. 사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처음 찾은 나만의 아지트 같은 곳인데 아무한테도 안 알려줬거든. 그가 살짝 웃음 지었어요. 62살 남성이 나만의 아지트라고 말하는 게 좀 우스웠지만 왠지 모르게 끌렸어요. 김민준 씨의 뒤를 따라가자 골목을 돌자마자 작은 가게가 보였죠. 그의 등은 예상외로 넓었고 걷는 모습은 아직도 청년 같았어요. 셔츠 아래로 느껴지는 어깨 라인에 순간 심장이 덜컥했어요. 가게 안은 생각보다 좁았고 카운터 좌석에 나란히 앉으니 어깨가 살짝 스치는 거리였죠. 오랜 동료인데도 오늘은 왠지 모르게 두근거렸어요. 어서 와요 두 분. 네 맥주랑 모듬으로 부탁해요. 김민준 씨가 익숙하게 주문하자 주인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주 오시나 봐요. 어쩌다 한 번씩은 혼자 생각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평소 부하 직원에게 엄격하고 진지한 관리자인 그가 이렇게 작은 닭꼬치집에서 혼자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해졌어요. 맥주가 나오고 우리는 가볍게 건배했어요. 회사 이야기는 어느새 개인적인 이야기로 흘러갔죠. 자녀들은 다 독립했나요? 그가 물었어요. 네, 막내딸도 작년에 결혼해서 지금은 남편이랑 둘이 살아요. 근데 요즘은 각자 다른 방에서 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저 자신도 신기했지만 술 기운 때문인지 말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집도 비슷해요. 아내랑은 거의 평행선이라고 할까. 김민준 씨의 말에 왠지 모르게 공감했어요.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이런 관계가 되는 것도 드문 일은 아니겠죠. 닭꼬치가 연달아 나왔어요. 닭 염통, 닭 모래주머니, 닭파, 닭간. 모두 환상적인 굽기로 구워져 저도 모르게 진짜 맛있다 하고 소리가 나왔죠. 그렇죠? 여기 양념이 특별하거든요. 사장님 늘 먹던 거 한 개씩 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동행분이 계시네요. 신기하다. 주인장이 저를 보며 웃자 김민준 씨가 조금 민망한 듯 머리를 긁적였어요. 아 중요한 동료라서요. 중요한이라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우와 김민준 씨 여기 단골이시구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걸요? 혼자 있는 시간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며 그가 자신의 닭꼬치를 제 눈앞에 가져다 주었어요. 닭꼬치에서 피어나는 연기와 고소한 양념 냄새가 코를 간지럽혔죠. 이거 한번 먹어봐요. 파랑 고기 조합이 예술이거든요. 자, 60이 넘은 남성이 아고 먹여주는 게 평소 같았으면 이상하게 생각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평소 같으면 분명 사양했을 텐데 왠지 모르게 솔직하게 입을 벌렸죠. 김민준 씨가 건네준 닭꼬치를 한 입 베어 무니 육즙 가득한 고기의 풍미와 파의 향긋함 그리고 달콤 짭짤한 양념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그 맛을 음미했죠. 이렇게 맛있는 닭꼬치는 오랜만이에요. 육즙이 살짝 입가로 흘러내릴 정도로 열심히 먹는 제 모습이 민망했어요. 하지만 그의 앞에서는 왠지 모르게 솔직해질 수 있었죠. 그때였어요. 그의 손가락이 제 입가에 닿더니
묻어있던 양념을 닦아주는 거예요. 따뜻한 손끝이 입술에 닿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 묻었네. 나이가 들어도 맛있는 거 먹을 때 표정은 똑같네. 그의 손끝이 필요 이상으로 제 입술에 오래 닿아 있는 것 같았어요. 기분 탓일까요? 하지만 그 손을 뿌리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의 무심한 행동에 심장이 쿵했죠. 50대 후반인 제가 마치 어린 여자애처럼 흔들리는 제 자신이 우스웠어요. 오래 써서 주름이 살짝 도드라진 볼이 화끈거리는 게 느껴졌죠. 김민준 씨는 이런 곳에 오면 진솔해지네요. 평소 회사에서 볼 때는 상상이 안 가요. 그의 눈을 바라보니 지금까지는 몰랐던 부드러움이 느껴졌어요. 주름진 눈가가 부드럽게 처지는 모습, 62살 남성의 매력은 이런 건가 하고 문득 생각했어요. 네? 무슨 뜻이에요? 회사에서는 늘 엄격하고 서류에 쉼표 하나까지 신경 쓰잖아요. 근데 의외로 사람 마음도 잘 알아주는 타입이네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눈이 저를 제대로 바라보는 걸 알겠어요. 저도 모르게 나온 말에 저도 놀랐어요. 그는 쑥스러운 듯 웃었죠. 60이 넘은 남성의 부끄러워하는 웃음이 왠지 모르게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술이 들어가면서 우리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어깨가 닿아도 굳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의 팔에서 느껴지는 감촉이 카운터 너머로 전해졌어요. 그나저나 이 가게 정말 좋네요. 분위기가. 그렇지? 내 비밀 장소야. 이수진 씨는 특별해. 데리고 온 게 처음이거든. 그렇게 말하며 그는 다른 꼬치를 집어 양념에 푹 담갔어요. 그 행동이 왠지 모르게 섹시하게 보였죠. 자, 이번엔 이거 먹어봐요. 닭간은 싫어하지 않죠?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해요. 그가 건네준 크고 통통한 꼬치에 이번에는 제가 먼저 입을 가져갔어요. 닭간 특유의 식감과 풍미가 입안에 퍼졌죠. 이렇게 큰 건 처음이네.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그의 굵은 팔뚝을 떠올리고 말았어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닭꼬치를 먹는 제 모습에서 묘한 섹시함이 느껴졌어요. 50대 후반이 되니 왠지 모르게 포기하는 것도 많아지네요. 문득 그런 말이 입에서 나왔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쌓아두었던 생각이었나 봐요. 예를 들면? 그의 눈동자가 진지하게 저를 바라봤어요. 62살의 눈에는 젊은 사람에게는 없는 깊이가 있었죠. 예를 들면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생각했어요. 손에 든 잔을 보며 말을 이었죠. 젊음이라든지 외모라든지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나는 주름이 신경 쓰여요. 그리고 설렘이라든지 58살이 되면 그런 마음도 시드는 걸까 하고 설렘이라. 김민준 씨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저를 바라보았어요. 가게 안의 조명이 그의 은발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죠. 이수진 씨, 당신의 미소는 아직도 회사에서 제일 빛나요. 나 늘 지켜보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그의 말과 고백에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냥 아줌마인데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가 든다는 건 잃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얻는 것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나이여서야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가슴 떨림 같은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뜻이에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맛이라든지 깊이라든지 와인처럼 숙성되는 게 있잖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0년 넘게 함께 일하면서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의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뛰는 게 느껴졌어요. 살짝 아린 것 같지만 기분 좋은 느낌.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슴 떨림에 조금 무서워졌어요. 김민준 씨,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 이제 곧 환갑이잖아요. 농담처럼 말해봤지만 그는 진지한 표정을 풀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욱 남은 시간을 소중히 하고 싶어요. 저는 62살이에요. 앞으로의 시간은 얼마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더욱 소중한 것을 찾고 싶어요. 그의 말에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김민준 씨, 의외로 철학적이네요. 그냥 늙은이의 넋두리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의 눈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 시선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 맛있겠다. 그의 말에 당황해서 화제를 바꾸려고 했어요. 눈앞에 놓인 닭꼬치에 손을 뻗는 순간 그의 손과 겹쳐졌어요. 따뜻하고 살짝 거친 손의 감촉.
오랜 키보드 작업으로 울퉁불퉁해진 손가락이었지만 그 손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 미안해요. 아니, 제가 미안해요. 우리 둘이 동시에 말했지만 손은 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따뜻한 손의 감촉이 편안해서 그대로 손가락이 얽혀 있었죠. 그의 손가락이 살며시 제 손가락을 훑었어요. 별것 아닌 듯하지만 확실한 감정이 느껴지는 행동. 제 손은 나이 탓인지 주름도 늘었고 결혼 반지를 뺀 자국도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제 손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죠. 우리 지금 뭐 하는 걸까? 자녀도 손주도 있는 나이인데. 작게 한숨을 내쉬었지만 손을 떼고 싶지는 않았어요. 오랜만에 제 몸속에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죠. 이렇게 늙은 우리가 마치 어린 연인처럼 손을 잡고 있다니. 하지만 그 묘한 죄책감마저도 편안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그 목소리가 제 몸속 깊이 스며드는 것 같았죠. 이수진 씨. 회사에서 늘 서로 부르던 성씨. 하지만 오늘은 그 호칭마저도 다르게 들렸어요. 조금만 이대로 있어도 괜찮죠? 김민준 씨의 목소리는 평소 회사에서 들리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부드럽고 살짝 떨리고 있었죠. 어휴, 다른 손님들이 볼지도 모르는데.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그는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여기는 조명도 어둡고 단골만 오는 곳이니까. 그리고 우리 나이에는 손잡고 있어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렇게 말하며 그는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어요. 우리는 주변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있고 그대로 카운터에서 손을 포개고 있었죠. 그의 엄지손가락이 살며시 제 손등을 쓰다듬었어요. 작은 움직임인데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두근거림. 이런 기분 몇십 년 만일까요? 제 블라우스 소매가 걷히고 손목시계 아래에 맨살이 드러났어요. 그의 손끝이 살짝 그 부분에 닿았죠. 눈에 띄지는 않지만 확실한 의도가 느껴지는 접촉.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어요. 이런 거 해본 지 언제쯤일까? 한 30년 전인가? 저도 오랜만이에요. 아내하고는 이제 오래돼서. 그가 말을 삼켰어요.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의미를 눈치채고 묘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을 힘껏 잡았죠. 술 더 마셔야겠어요. 부탁해요. 오늘 밤은 왠지 모르게 술이 쭉쭉 들어갔어요. 맥주를 더 주문하면서도 우리의 손은 떨어지지 않았죠. 오히려 테이블 아래에서 무릎이 맞닿았어요. 그 접촉에서 젊은 시절 같은 가슴 떨림을 느꼈죠. 사실은요. 김민준 씨가 말을 꺼냈어요. 그의 이마에는 잔잔한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윗가에는 인생의 경험을 보여주는 선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서는 왠지 모르게 젊은 에너지가 느껴졌죠. 이수진 씨, 당신 정혜 씨에게 늘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료이기도 하고 서로 가정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품다니. 저 자신도 놀랐어요. 그의 손이 제 손을 힘껏 쥐었어요. 굳건하면서도 부드러운 힘. 저도 모르게 말을 내뱉었고 제 자신이 놀랐어요. 화끈거리는 볼. 58살 여성이 이렇게까지 두근거릴 수 있다니. 저 자신도 믿을 수 없었지만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그의 진지함, 부하 직원들을 엄격하지만 공정하게 대하는 태도, 회의에서 당당한 발언, 가끔 보여주는 다정함. 최근 부쩍 늘어난 흰머리조차도 그의 매력으로 보였어요. 어쩌면 저는 오래전부터 그를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런 나이에 설레다니 이상하죠? 저도 제 자신이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당신을 쭉. 제가 말을 더듬자 그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진짜 괜찮아요? 저 같은 아저씨를. 그의 눈이 빛났어요. 마치 젊은 사람처럼 순수한 기쁨이 보였죠. 주름진 눈가가 처지고 62살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소년 같은 표정이었어요. 네. 하지만 이런 거 이상하잖아요. 우리 곧 환갑이고 손주도 있는 나이인데. 저는 58살이고 당신은 62살이고. 남들이 보면 비웃을지도 몰라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마음의 나이가 어디 있나요? 오히려 이 나이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존심이나 허세를 버리고 정말 소중한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게 아닐까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눈가에 주름이 부드럽게 처진 그의 미소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이수진 씨.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워요. 당신의 행동도 미소도 모든 게 매력적이에요. 아휴, 무슨 폐경기도 지난 아줌마한테.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기쁨이 가득 차올랐어요. 닭꼬치 집의 어둑한 조명 아래 우리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착각에 빠졌어요. 가게 안에 뒤섞인 연기와 고소한 냄새, 기분 좋은 술 기운.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나이든 우리 몸에도 젊은 시절과는 다르지만 확실한 열기가 깃들어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오늘 치마 입었네요. 늘 바지 정장만 입어서 신선해요. 그가 제 무릎 아래로 시선을 옮겼어요. 카운터 좌석에 앉은 자세 때문에 치마가 살짝 올라간 것을 깨닫고 서둘러 손으로 눌렀어요. 어머, 보지 마요. 저도 이제 젊지 않은데요. 쑥스러움을 감추려고 말했지만 그의 시선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자로서 주목받는 기쁨을 오랜만에 느꼈죠. 여기 뭐가 묻었네. 그가 그렇게 말하며 제 입가에 손을 댔어요. 부끄러움과 편안함이 뒤섞인 이상한 기분. 50대 후반이 되어 이런 식으로 두근거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제 갈 시간인가요? 가게 밖을 보니 벌써 밤이 깊었어요. 집에 돌아가야 할 현실이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왔죠.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나서자 차가운 밤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술 기운이 살짝 깬 것 같았지만 그의 손을 잡았던 감촉만은 생생하게 남아 있었어요. 바래다 줄게요. 고마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역까지 같이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두 사람 나란히 걸으면서 가끔 어깨가 스쳤어요. 젊은 시절 데이트를 떠올리게 하는 두근거림과 어른이어서 느껴지는 애틋함이 뒤섞인 신기한 기분이었죠. 역에 도착하기 전 그는 갑자기 멈춰 섰어요. 이수진 씨, 정희 씨. 처음으로 이름으로 불리자 가슴이 쿵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 후회하지 않나요? 그의 진지한 눈빛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그가 살며시 저를 안아주었어요. 길 가는 사람들이 볼 수도 있는데 신기하게도 부끄럽지 않았죠. 그의 따뜻한 체온이 편안했어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역 앞에서 헤어지기 직전 그가 물었어요. 네, 물론이죠. 내일 회사에서 만나요. 일부러 능청스럽게 말하자 그는 웃었어요. 그거 말고. 알겠어요. 저도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내일부터는 다시 동료 김민준 씨와 이수진으로 서로를 대하겠죠. 하지만 오늘 일어난 일은 분명히 우리 둘 사이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볼이 살짝 빨개진 건 술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58살인 제 가슴에 오랜만에 사랑의 예감이 싹트고 있었죠. 집에 가면 화장을 지우고 또다시 일상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분명 내일부터 보이는 풍경은 조금 달라 보일 거예요. 닭꼬치 집의 연기와 그의 손의 따뜻함, 그리고 비밀스러운 접촉의 기억을 간직하며 다음에 또 저 닭꼬치 집에 가고 싶다. 작게 중얼거리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